알이 꼭 럭비공처럼 생겼는데요. 진짜 작다. 0.35mm? 니는 또 뭐하냐? 안녕하세요. 개미랑 노는 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가을에 가로등 아래에서 채집해서 기르고 있는 노란꼬리 칠의 개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줄여서 녹꼬라고 하는 이 개미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개미들은 다 검정색인데 반해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녹꼬의 자세한 모습과 그다음에 제가 또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가볼까요? Let's go! 정신이 없어. 장관이에요. 보통 이 노란개미는 9월에 결혼 비행을 하고 저녁에 편의점이나 가로등 불빛에 모여든 신여왕을 잡아서 사육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전국 어디에나 있는 개미고요. 심지어 서울의 남산이나 북한산에도 있고요. 웬만한 산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요, 땅 밖에서 활동하는 거를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식물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 진딧물이라는 애와 공생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땅 속에서 충분히 먹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만하고 잘 발견하기도 어려운 이런 애를 키우느냐? 이뻐요. 개미니까 개 이뻐요. 그래서 이 개 이쁜 노랑이를 키우려고 하면 채집은 쉽지 않으니까 9월에 있는 이 노랑개미들의 결혼 비행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은 개미 카페 등에서 분양을 통해서 사육하는 걸 권하고요. 채집하러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사서 키우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이 개미를 채집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여왕이 대체로 3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로 군체를 이루고 있었고요. 여름에는 깊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장소만 안다면 사실 채집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미는 아니었어요. 이 노란개미의 장점은요, 신여왕의 경우 여왕의 수를 내 맘대로 세팅해서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왕이 많으면 초대군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노랑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여왕을 100마리 아니 1000마리로 세팅을 해도 자기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는 아주 착한 아이들이거든요. 알도 무지 잘 낳고 이쁜 애들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 낳은 알들을 돌보지 않아요. 특히 신여왕이 많을 경우에는 서로에게 미루죠. 양보정신이 몸에 뱄나? 따라서 여왕이 많을수록 낳은 알이 많고 이 많은 알들을 다 돌보지 않아서 결국에 알이 상하면서 곰팡이가 발생하고요. 이 곰팡이로 인해서 몸이 약한 신여왕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가 많은 녹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녹고를 처음 세팅할 때 어떤 사육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인데요. 녹고가 가을에 신여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들도 아는 거예요. 이 신여왕들이 다 살아남지 못하고 아주 일부만 군체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는 것을 말이죠. 살아남는 것마저 양보정신이 투철한 노란개미네요. 여튼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분양받았거나 앞으로 분양받을 녹고 신여왕은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만약 10마리를 분양받는다면 거의 100% 죽는 여왕이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여왕 가격이 싼 거예요.
많은데 잘 죽으니까 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신유황들은 알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곰팡이가 나거나 또 죽는 여왕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100% 곰팡이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에이, 난 곰팡이가 안 생겼는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저를 깔보시면서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튼 이렇게 신여왕이 잘 죽고 곰팡이가 잘 생기니까 이걸 잘 치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케이스가 투명해서 내부의 상황을 잘 볼 수 있고 뚜껑을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아크릴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이 케이스는 국산 제품이라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개당 500원인가 600원 정도 가격이라 가격도 엄청 착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랑은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에 이렇게 초경 속고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부어가지고 2cm 정도를 까는데요. 초경 속고는 굳었을 때 엄청 딱딱하게 굳는 속고인데요. 여러분들 치과에서 이빨 견봉 같은 거 뜰 때 사용하고 하는 그런 석고예요. 색깔은 흰색, 노란색, 연두색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 게임이니까 조금 더 관찰하기 쉽도록 연두색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석고 위에 다이땡에서 파는 1,000원짜리 파란색 워터블럭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석고하고 워터블럭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워터블럭에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윗부분을 적셔주게 되면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석고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개미는 물이 너무 많은 진흙이나 또는 반대로 너무 건조한 땅 속에서도 살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인공적인 사육장 내에서도 적절한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워터블럭과 석고를 이용하게 되면 한 1, 2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줘도 개미에게는 충분하면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한 1년 정도 노란개미를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해도 이게 웬만한 개미 사육장보다 이 노란개미를 키우기 좋은 사육장은 개인적으로 찾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1년 차에 초기 노란개미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개미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어이구야, 너무 확대했네요.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파란색 워터블럭 위에 흰색 알과 애벌레들을 붙여놨는데요. 여왕들과 일개미들이 파란색 위에 있으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긴 하네요. 개미들의 습성은요, 큰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개미들은 자기 군체에 딱 알맞은 사이즈의 집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집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쓸데없이 쓰레기나 곰팡이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개미들은 자신의 군체 사이즈에 알맞은 집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초기에 시작하는 노란개미의 사육장으로 알맞다는 거죠. 큰 사육장으로 시작하면 초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일개미를 크게 확대한 건데요. 실제 사이즈는 2.2에서 3mm 정도고요. 여왕은 7mm 정도 사이즈예요. 그럼 알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럭비공 같이 타원인 알은 길이가 0.35mm에 지름이 0.22mm 정도 되거든요. 성인 머리카락 두께가 약 한 0.1mm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알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노란개미의 단점이 잘 죽는 거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알먹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낳은 알을 스스로 먹는 걸 알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의 알을 먹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잡혀와서 이 통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벌써 스트레스를 꾸준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자꾸 알먹하는 거야? 먹는데 딱히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배고프니까 먹겠죠.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개미의 신여왕은 일개미가 나올 때까지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못 먹어도 버틸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신여왕이라도 잘 먹으면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노란개미의 신여왕은 웬만해서는 자리를 잡은 사육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사육장 안에다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방식의 사육장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아? 근데 예쁘다고? 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진짜 이쁘지. 막 여자들 사이에서만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지? 주변 오빠들도 막 이쁘다고 그러는 거지? 어? 그것은 바로 헛소리 하다 잊어버렸네요. 야, 진짜 뭐였더라? 잘 죽는 거, 알먹하는 거 얘기했고. 맞다. 응애. 신여왕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여왕 몸에 붙어 다니다가 여왕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응애 이놈들도 알을 낳으면서 알과 애벌레들을 몰래 먹는데요. 그냥 알이나 애벌레만 몰래 먹는다면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겠지만 이놈들의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에요. 마치 동남아의 흔한 무랑도마뱀처럼 독은 없는데 물리면 이빨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뭐 죽을 수 있는 거랑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응애 바이러스는 사실 더 치명적인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여왕의 산란을 멈추게 하고 알과 애벌레를 기형으로 만들어서 결국엔 군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전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이 응애는 알보다 크니까 뭐 한 0.4mm 정도라서 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워터블럭에 있는 요 놈은요, 안 보여요. 대략 0.06mm 정도 있는데요. 원래 응애는 작은 놈들이 더 무섭거든요. 여튼 여왕이 많은 대신 이런 무시무시한 작은 놈들도 종종 묻어온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근데 이쁘잖아요. 그리고 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가격에 이 만듦새, 뚜껑의 어떤 결합,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완성도로 만들려면 사실 주문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랑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써보고 상당히 만족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 노꼬를 또 크게도 관찰해보고 또 제가 키우는 방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개미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